4월의 경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금이 지금 해자축월이잖아요. 그러면 해자축월에서는 금생수 해가지고 수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해자는 수니까 겨울이에요. 지금 겨울에 한냉한 거죠. 축이 들어오면 한습한 거죠. 그러면 한냉 한습해서 금생수 돼가지고 수가 굉장히 왕해요. 그러면 수가 왕하면 무엇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랬죠? 네, 무술토를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무술토 우선이라 그러면 조후는 병정화는 이게 조후니까 조후는 이게 차선이라고 다음이라고요. 그러면은 겨울철에는 간목이 쓰이는데 간목이 무술토를 막는 이게 아니고 정화가 있어서 목생화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간목일 때만 목생화예요. 을목일 때는 정화하고 목생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목생화를 한다는 얘기는 간목이 땔감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거 따뜻하게 아궁이에 불 지피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철에는 무술토하고 미토하고 그 다음에 병정화하고 간목이 쓰이는 것은 정화해서 보온할 때만 쓰인다 그 얘기요. 그러면은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모기 왕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겨울철에 모기 왕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모기 왕하면은 병화는 목다 병화체, 정화는 목다 정화시, 그렇게 하고 모기 왕하면은 겨울철에 무술토를 약신을 막아버리네. 그래서 또 안 돼. 그 다음에 겨울철에 식목하면 돼요, 안 돼요? 겨울철에 식목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대운에서 이런 목생화 구조가 아니라면은 목이 이제 왕할 것 같으면은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겨울철에 가장 나쁜 게 임계수가 떴다든지, 저 해자축 수운이 온다든지, 저 진축토가 온다든지 이런 거 오는 거 최악이잖아요. 그랬을 때 요거를 전제로 하고 보자고요. 지금 이 사주가 토생금 하나 둘 셋 넷 4대 4사주인데 신왕한 겁니까? 신약한 겁니까? 신약한 사주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신약해요. 그러면 우리가 경금이 신약해졌다고 해요. 그러면 경금이 신약하니까 신약한 경금이 들어올 때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이게 신약한 경금이 들어올 때는 좋은데 어디만 좋은 거 하니 천간에 들어올 때만 좋아요. 지지로 들어올 때는 안 좋아요. 왜 지지로 금이 들어오면 안 좋은 거 하니 이게 금생수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물만 키워줘요. 그래서 이게 지지로 금이 들어오는 건 이때는 별로 좋은 게 못 돼. 그러면은 경금이 신약하니까 경금을 도와주는 건토는 이불 역할을 할 테죠. 그러면 무하고 무술토에다가 미토가 건토요. 이게 인성이요. 신약하니까 이 인성이 들어오면은 좋아. 자, 그러면 이 인성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 하니 따뜻하게 겨울철에 이불을 덮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술토가 이제 약신 역할을 하는 건데 겨울철에 목은 좋다 그랬어요? 나쁘다 그랬어요? 겨울철에 목은 이게 병이 되는 거라고. 왜 그런 거 하니 목국토를 해줘. 그러면은 목을 키워주는 수는 겨울철에 수는 좋아요, 나빠요? 겨울철에 수는 나쁘지. 그러면 이제 결정이 됐어. 아하, 이분이 미토 있고 무토 있고 이건 참 좋으네. 그 다음에 이 화를 한번 보자고요. 화생토 그래가지고 요거를 화가 천간에 있는 이 병화는 조를 해줘요. 그런데 지지에 있는 이 오화는 어떤 역할을 할까? 저희가
이 일주 중에서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라 그랬어. 경금이 신왕할 때는 요거 가지고 용금성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약할 때는 이게 극을 받아가지고 이게 힘을 못 쓴다고. 오화가 아주 강하면은 이게 물되니까 안 돼. 그래서 이 오화가 좋은 역할을 하려면은 이 경금이 어느 경우만 좋은 역할을 한다? 신왕할 때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주가 경금이 신왕한 거예요, 신약한 거예요? 신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여자 사주인데 이게 그럼 남편 궁이 인까지 합해가지고 이걸 쳐버린다고. 그러면은 이게 오화는 좋은 게 못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병화는 무엇을 활동하게 하는 거 아니? 겨울철에 경금을 따뜻하게 해서 활동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 이게 대학교 졸업 맞고 바로 공부방을 시작을 했는데 아주 공부방이 잘 돼. 아주 성업을 이루었어. 그래서 바로 영수 전문 학원을 해가지고 자기 말로는 돈 엄청나게 벌었대. 축제하고 건물까지 살 정도니까. 그래서 내가 강해졌을 때 이때 결혼을 했어. 경인년에. 그런데 또 같은 경자년에 별거를 했어요. 42살 때. 그런데 최악인 해가 언젠고 하니 신축년이야. 이게 조우용신인 신이 이제 합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축이요. 습토로 들어와가지고 축미충 됐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요게 약신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실은. 요 미토하고 무토가.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한 이 한겨울철에 무토가 약신 역할을 하면은 이거 자체가 물을 막아주죠. 그래서 이 물을 막아줘가지고 요게 나한테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해주는 거라서 이제 주인 행세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입장으로 봐서는 이게 돈이거든.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사움이 되어 가서 앞으로도 좋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초반에도 좋았어. 공부하고 할 때. 초반에도 좋은 것이 병화가 부모님이 굉장히 덕이 있는 거라고. 부모님이 굉장히 밝으신 분이요. 그래가지고 나를 활동하게 할 수 있는 근원을 만들어 준 거라고. 그럼 저희가 병자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병자 보면 이건 태양이죠. 자가 이제 호수나 강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태양이 떴는데 어떤 월인관이 자월이라고 이게 한겨울에 호수에 떠 있는 태양이요. 자, 그러면 굉장히 밝은 지혜가 되잖아요. 밝은 지혜 되고 두뇌가 명석한 거라고요. 그래서 저 풍광이 아름다워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외모도 참 멋쟁이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 그러면 저희 여기 뭐 들어가면 되려나요? 예? 예. 병화 들어가야 될 때 여기는 뭐 들어가야 돼? 예, 무토. 요 구조 한번 보자고요. 이분이 남편궁인데 평생 무직이에요. 회사에 들어가서도 금방 나와. 사람들하고 화합을 못해. 그렇게 하고 매사 저 아내한테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친척들이라든지 부모들은 이게 완전히 의존형이에요. 왜? 자기가 생활 능력이 없으면은 의존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과대망상증. 자아도취라는 것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났다. 지금 이 구조가 어떤 구조로 보이세요? 이게 을목하고 간목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금제왕월에 이렇게 깔려 있고, 요렇게 깔려 있고, 이렇게 깔려 있고. 그러면 이게 내가 살았네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못 살아요. 그러면 금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이게 금으로 종한 사주예요. 그러면 금으로 종한 사주면은 지금 요게 좋아요, 나빠요?
이거 최악이잖아요. 그러면 금으로 종을 했는데, 그럼 지금서부터 내 주체가 용신이 금이요. 그럼 금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게 목이죠. 그럼 재를 치는 거예요. 돈을 치는 거예요. 요거는 금 입장으로 봐서는 이게 관이잖아요. 화급금에서. 그런데 보석이 가장 싫어하는 글자가 무슨 글자라? 요 오하라. 그러면 이거는 참 묘해요. 내가 돈하고 아내를 쳐 못 살게 하는 거지. 그런데도 불이 나를 또 못 쓰게 해 만들어. 그러면 매사불성. 그래서 이 구조가 남편궁이 안 좋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게 했을 때 무인을 한번 보자고요. 내 미로가 무인이라서 참 좋아. 이거 큰 산이에요, 무토. 그러면 큰 나무야. 거목이지. 거목일 것 같으면 동양지목이라는 얘기. 그러면 이게 관이요. 이게 남편 글자야. 그러면 큰 산에 큰 나무가 있다는 얘기는, 큰 산에 큰 나무가 이렇게 쫙 박혀 있으면 그림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굉장히 그림이 좋다고요. 그런데 여기 무엇까지 떴어요? 병화까지 또 있어요, 지금 이렇게. 참 물상님 멋쟁이에요. 그러면 큰 산에 큰 나무일 것 같으면은, 무토가 큰 나무를 기르면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하죠. 그런데 인목은 내 큰 나무가 큰 땅이 있어서 나를 품어주고, 목을 품어주고 그 속에 들어가서 잘 크고 있으니까 인목이 또한 무토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해요. 그러면은 이럴 때 아빠 엄마 좋아, 엄마 아빠 좋아. 그러면 남편 아내 좋아, 아내 남편 좋아. 남편 덕 있어요, 없어요? 그럼 아내 덕 있어요, 없어요? 그럼 부부 화합해요, 안 해요? 이런 게 금슬질학이지. 인꼬부부고. 다른 게 인꼬부부 아니에요. 이런 게 인꼬부부라고요. 요게 이런 것이요. 나 좋고 너 좋고. 그럼 제가 앞에 말 해놓으니까 뒤에 말 어디 한번 이어보세요. 누이 좋고, 또랑 치고, 저 마당 쓸고, 돈 주고, 님도 보고, 그런 거지. 이 무인일주가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무인나무 나오면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요. 무인이 이게 큰 산이 있는데, 이거는 이런 동물 중에서 뭐예요? 호랑이에요. 그럼 호랑이 저희 산신령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산중 호랑이가 산중에 있는 선인이네? 산중에 있는 선인이면은 이거 도 닦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철학이나 종교나 역학이나 명리사주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쪽에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뛰어난 인물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무인이 큰 인물이 많이 나오는 그런 일주가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데 또 하나, 이 무인이 나오면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요 무인 발음이 호반무하고 사람인 무인이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무인하고 같아. 그러면 저희 무인지경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없는 외딴 곳에, 이게 무인지경이거든, 그게. 그럼 거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게 무인 기질이 있다 그러면서는, 무인이라 그러면은 지장, 용장, 덕장 중에서 최고로 치는 게 뭐죠? 지혜 있는 장군, 용기 있는 장군, 덕 있는 장군. 최고로 치는 장군이 뭐예요? 덕장이야. 이건 덕장이 될 수도 있다. 그럼 덕장이라면 여유가 있잖아요. 굉장히 풍모가 있고 크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재물이 있는 이유가 이런 쪽에서도 우리가 재물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가끔요,
나중에 상담할 때 이거 한번 물어보세요. 태몽 어떻게 꾸셨어요? 부모님께서 어떤 태몽을 꾸셨나요? 그러니까 잉어 2마리를 품에 안는 꿈을 꾸고 태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희들 사자소학에서 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자, 다시 쪼갤부, 가를부, 저 개구리 해부 할 때 이제 이 부자 쓰거든요. 그럼 얼음 빙자요. 그럼 얼음을 쪼개가지고 얻을 떡 잉어를 얻었어. 이것이 왕상이라는 그 사람의 효자의 그 한 행동이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중국의 서진이라는 요 국가에 그 무제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무제 시대에 왕상이라고 하는 효자가 있었겠다. 그런데 그 왕상의 그 어머님이 왕상이 어릴 때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제 계모가 들어왔는데 이 계모가 참 악독해. 그래서 이 백엔잎 송사를 해가지고 아버지하고 합작해가지고 이 자기 아들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효심을 잃지 않았어. 한 번은 이 계모가 왕상한테 한겨울에 잉어가 먹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효심이 지극하니까 이제 강으로 갔겠다. 그러니까 강이 다 얼어 있겠죠. 꽁꽁 얼어 있어. 그래서 꽁꽁은 그 얼음을 깨트려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잉어를 잡으려고 하니까 그게 잡히느냐고. 그게 어부도 아닌데. 그래서 한탄하고 있었더니 잉어 2마리가 탁 하고 물속에서 뛰어오르더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그 왕상의 그 효심에 하늘도 감동해서 잉어를 보냈다.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것이 부빙등리는 왕상지온이라. 얼음을 깨서 잉어를 얻은 것은 왕상의 효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잉어 2마리 그림이 동양화에 나오잖아요. 잉어 2마리가 헤엄치는 그림을 가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딱 나타나거든. 무엇을 생각하시라고요? 왕상의 효를 생각하십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집안에 효자가 나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걸어놓은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니 어떤 데가는 식당에 저 그림이 그려 있어가지고 이 주인이 아마 잉어가 맛있다고 선전하는 건가? 그건 아닌. 그러니까 그 모르고 걸어두는 거라고요. 그런 거는. 그래서 저희들 이런 것도 참고로 하세요. 자, 효녀 이야기가 나오면 열려문을 세워. 효자 이야기가 나오면 전부 다 해피엔딩이요. 어떤 쪽으로? 집안은 창상해지고 꼭 관직에 올라요. 그래서 이 왕상도 나중에 어떤 관직에 올라는 거 아니에요. 대보라고 하는 그런 벼슬자리에 올랐어. 그것도 60대에 환갑 들어가지고. 이 대보라고 하는 이 벼슬자리는 천자를 교육하는 기관이라 이게 그만큼 신분이 높아진 거예요. 그럼 저희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충신은 효자의 집안에서 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하고도 이것도 같은 맥락일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 핵심은요, 경호일주는 신약하면은 이게 만약에 여자 사주라면 남편 덕이 없고, 이게 만약에 신왕하다고 그러면은 남편 덕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것만 지. 이게 경호를 앞으로 저희 볼 것 같으면은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사주는 버린 사주예요. 왜 그런가 하니 오와가지고 나를 녹이면서 조우를 하려고 하니까 이거 아주 어려운 구조라고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경우든지 이 경우 나올 것 같으면은 이게 신왕하냐 신약하냐 그거부터 보셔야 돼요.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주우는 병화를 해야 돼. 진금이라도 주우는 병화는 괜찮잖아요. 근데 이 오화를 꺼트려야 돼요. 자수를 쓰 아니 수를 쓰세요. 하나 둘 셋 넷 자월이죠. 그럼 신약사주죠. 그런데 과연 신약한가 하는 얘기예요. 딴 거 보지 말고 이것만 보세요. 무엇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금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왜 금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경술이 이게 괴강이죠. 그런데 병화가 있어서 화극금에서 녹이는 것입니까? 자월에 활동하게 하는 겁니까? 자월에 움직이고 활동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 경금이 생기를 엄청나게 얻었어요. 그래서 이게 똘똘 뭉쳐있는 경금이에요. 정말입니다. 저것은 바위라도 아주 큰 바위예요. 그래서 신약한 사주가 이게 신왕한 사주가 돼버려요.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면은 신왕인데 신왕 관왕한 사주라고요. 어떻게 해서 관왕이 됐죠? 지금 여기 정화 있죠? 여기 정화 있죠? 그러면 병화가 관이잖아요. 나를 활동하게 만들어, 겨울철에. 그런데 병화의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뿌리가 하나, 둘 있죠? 하나, 둘 있는데 둘만 있어요? 겨울철에 무토는 보호를 한다 그랬죠? 이것까지 같이 이게 힘을 받는다고요. 이거 다 관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왕 관왕 사주가 된 거죠. 관이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그러면 신왕 관왕 됐는데요. 요게 재요. 금극목하는 재요. 재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재가 또 힘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서 이 신왕 제왕이 된 거예요. 저희 하나의 사주에 북 자체에서 신왕 관왕, 신왕 제왕 이렇게 나오는 구조는 처음 드뭅니다. 그런데 일찌감치 이름을 나기 시작했어요. 병술에. 엄청나게 좋잖아요, 병술에. 이때도 좋았거든. 그런데 이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요, 을목이 이게 탄 바람에 이게 건강적으로 이럴 때, 어릴 때 조금 문제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바로 해묘미 목국 돼가지고 외รุ่관이 술토 속으로 자수가 흡수되죠. 그럼 진토 된다 그랬죠. 이거 옥토가 돼요. 그래가지고 정제가 둘 다 정제라고. 그러면 이게 할아버지 때 조상 때요. 그럼 조상 때부터 무엇을 타고났어요? 돈을 타고났다고요. 그런데 요것 한번 보자고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요것만 생각하면 해보세요. 이게 자월이요. 이게 대청댐이라고 생각하세요. 대청댐 주변에 큰 산들이 쫙 있죠. 그러면 여기 물이 그게 풍성하게 담겨 있어. 그러면 대청댐에 저 댐을 쌓고 물기를 내주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풍성하다고요. 자, 그러면 그 대청댐에 해가 이렇게 둥실 떠올랐어요. 이거 자체가 많은 물을 저장해 가지고 풍요를 상징한다고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돈이에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겨울철에 무술토가 특히나 자월에는 돈이 많다는 이야기가 이제 흡수가 돼 가지고 댐 막아서 물길 내줘서 풍요롭게 농사 질 수 있는 근원을 마련해서 돈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저 자체가 돈이 되는 거예요. 저의 을묘가 간여지동인데 생명체로서 간여지동된 게 이때는 이게 어떤 생명체로 보이십니까? 을묘가. 겨울철인데 겨울꽃 매화요? 에델바이스요? 아니면 약초요? 약초로 보세요. 왜 약초로 봐야 되는 거 하니? 물론 매화로도 볼 수 있고 에델바이스로도 볼 수 있는데 향기보다도 이게 약초인데 약초의 종류도 많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산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산삼이나 영지와 같은 역할을. 이분이 고시 합격한 분이에요. 일찌감치.
그 고시 합격해서 이 경수를 쓸 사람이라면 이것은 그쪽에서 막 권력기관에서 분명히 일을 하니까 산산과 같은 역할을 할 텐데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왜? 목이 인하니까. 그래서 권력을 휘두르느냐 안 휘두르느냐 생명체가 살아있느냐 안 살아있느냐 그 문제거든. 그래서 이것은 병합하고 겨울철에 보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구조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가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여기 뭐하고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토병화가 나을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럴 때 한번 무게합화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것은 진술충 되더라도 또 하나가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요 크게 보면은 임진 임자인데 아까 경술 병술은 똑같으죠. 이분이요 남편하고 건어물 도매상을 하시는 분이라.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멋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초년 고생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초년이 언제까지는 관이 이 신유술까지는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 짝에는 굉장히 좋은 거라. 이분이 4대 4인데 신약한 사주라고. 그런데 이상하게요 신약하면 금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월이니까 금을 못 써요. 왜? 금생수만 해줘서. 그런데도 여기 술토가 있어가지고 술토가 있어서 많은 것을 물을 막아줘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말년에 가가지고 굉장히 좋았어. 그러면 돈 좀 벌었을까요? 안 벌었을까요? 벌었어요. 돈 벌어가지고 이 장사꾼인데 말을 굉장히 잘해요. 어떻게 됐든 금생수를 쓰는 거거든 상관을. 그러면 돈 벌고 주변 사람들한테 돈 쓰고 그러면 인기 있을라나 없을라나? 인기 있다고요. 그렇게 다시 삶을 나이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꽃 피운다. 그런 멋쟁이 구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 넣을까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무토가 있으니까 여기다 무토 놓고 여기다가 병화 넣으면 돼요.